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면접에 가면 이런저런 질문을 받아도 긴장되는데요. 특히나 더 긴장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머리는 배직장이 되고 네, 얼굴은 핑크핑크해지고 참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답변하기 힘든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면접 가서 이런 질문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피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참 긴장되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어떤 질문들을 보신다면 저거 내가 당했는데 막 이런 표현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질문 하지만 자주 하는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방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면접을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황 질문 베스트 5를 꼽아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취준생 상담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주로 많이 그 SOS를 많이 이렇게 요청했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선생님 이건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저 이런 질문만 안 나왔으면 참 저 붙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한번 공개를 할게요.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막막하죠, 지금부터. 자, 노동조합을 우리가 줄여서 노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참 잘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말을 바꿀게요. 잘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해도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노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저 잘 모릅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도 사실은 좋아요. 기업에서 노조에 대해서 너무 잘 속속들이 알고 이 사람이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그게 되게 궁금하고 그러진 않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잘 대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류의 질문은 내가 극단적으로 저는 노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답을 선택하지 말고요. 조건부의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조건부의 대답 어떤 거냐면 자, A는 뭐뭐하고 B는 뭐뭐하다라는 어떤 문장 안에다가 내 의견을 넣으면 되거든요. 자, 이런 조건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표적인 예가 노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노조라는 거에 대해서 A 측면과 B 측면을 다시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 측면과 B 측면이 있는데 노조에서의 A 측면은 제가 이제 순기능, 역할, 노조의 어떤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A라는 측면에서 뭐가 있냐?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근로자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A 측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B 측면은 뭐냐면 국민이나 어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어떤 이런 강성 노조, 파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럴 때에는 국민한테 피해가 가고요. 아니면 뭐 일반 기업이라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노사가 대립 구도를 하기 때문에 대화에 단절이 된다.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생산성도 저하되고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 자꾸 뭔가 급여나 어떤 보상 체계를 요구하는데 그게 만약에 적당한 수준이 아닐 경우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A와 B 측면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노조가 노동자의 어떤 근로자의 그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경영 상태가 안 좋을 때 목소리를 내서 바른 길로 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성 노조의 경우에는 어떤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너무 극적인 대립 구도로 완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경영에 더 악화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중립적인 어떤 그런 자세에서 A일 때는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다. B일 때, B 조건일 때는 이렇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뒤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짐작하시죠? 네. 추가 질문. 입사한다면 그러면 노조에 가입할 건가요? 라는 걸 물어보죠. 가입할까 말까 이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 가장 좋고. 가입할 걸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살짝 거짓말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신입 채용을 계속 이제 컨설팅을 해오면서 저 선생님 입사하면 노조에 가입할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오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속으로 그런 뭐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우려하는 방법 그런 부분은 뭐냐면 대립 구도로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관계만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면 무노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종류의 질문을 합니다. 그 기업이 노조가 없어요. 근데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는 이렇고 B는 이렇습니다. 얘기했는데 무노조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경영 방침과 어떤 그런 스타일과 이 사람이 맞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예쁜 대답이라고 한다면 좀 기업에서 듣고 싶은 대답 그리고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직까지 그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 입사해서 적응을 하고 조직에 먼저 적응을 하고 일을 배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그런 노조 가입을 선택해야 된다면 입사 후에 선배님들의 어떤 조언을 듣고 좀 나중에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할까 말까 뭐 이런 걸 결정을 황급히 막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잘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 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루에 커피는 몇 잔이나 팔릴까요? 자, 이런 질문은 왜 하냐? 네, 왜 할까요? 제가 식음료 부분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하고 뜬금없는 질문은 답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일단 뭐 그 사람을 당황시키려고 일부는 맞지만 일부러 당황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런 질문은 하지 않고요. 일단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이 궁금해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지두력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두력의 이제 한자를 보면은 저게 땅지, 머리두, 힘 역자예요. 땅, 머리, 힘. 이게 무슨 관계냐. 자, 사전에 배운 적이 전혀 없어요. 사전에 배운 적이 없어 내가. 그리고 정보도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전 지식이 없이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내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질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게스티메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추측해서 내가 풀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미 추정이나 페르미 문제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그 페르미가 그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시절에 시카고 대학생들에게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일까요? 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낸 게 이제 시초죠. 그래서 페르미 추정, 페르미 문제 혹은 뭐 게스티메이션 혹은 지두력 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이 경험도 없어, 배운 적도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스스로 당장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정답을 맞히고 안 맞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접관이 이 답을 알고 물어보냐, 모르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론하는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이 궁금할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논리적 추론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할 텐데 제가 논리적 추론 과정을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추론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절차예요.
그래서 가정과 절차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정과 절차를 있으면 이 두 가지 공식만 있으면 페르미 문제 같은 경우, 지도력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풀 수 있어요.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자의 논리력, 논리적인 추론 과정과 더불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페르미 추정과 관련된 그런 예시들을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가 몇 개나 있나요? 네. 그다음에 골프공 표면에 구멍은 몇 개일까요? 자, 한라산을 서울로 옮기려면 삽을 몇 번이나 떠야 될까요? 자, 서울에 있는 영화관 수는 몇 개일까요? 자, 서울의 중식당 하루 매출량, 판매량은 얼마나 될까요? 네, 크리스마스에 명동에서 커피가 몇 잔이나 팔릴까요? 이런 류의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문제들을 막 준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머리가 배짓장이 되고 핑크핑크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약간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답이 아니다.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정을 먼저 내 나름대로 하고 그걸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가 몇 개나 있나요? 이거는 좀 비교적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보는데 가정을 하나 세우는 거죠. 저는 서울역부터 부산역까지의 거리를 몇 킬로로 가정하겠습니다. 혹은 서울시청부터 부산시청까지 몇 킬로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의 간격은 보통 20km에서 30km 사이에 있으니까 저는 25km마다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단계 걸쳤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430km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25km마다 휴게소가 있다고 한다면 몇 개 나오죠? 17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저는 이 17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로공사라든지 어디 찾아보면 몇 개 있는지 딱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7개인가 8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전 지식이 있다기보다도 정답을 맞출 필요가 없고 거리 못 맞추면 어때요? 개수 틀리면 어때요? 그런데 가정을 먼저 하고 그런 절차에 맞춰서 문제를 잘 푸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골프공 표면 구멍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되게 이제 유명한 기출 사례였죠. 골프공을 지름이 4cm, 5c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구멍이 2mm마다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구멍이 하나씩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5개 구멍이 있다면 24, 23, 22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걸 계산을 해서 저는 100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과를 제시하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공 구멍은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세보면 나오겠죠. 규격화된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관이 이 구멍을 정말 맞추냐 안 맞추냐 이걸 궁금하냐? 아니죠. 추론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라산을 서울로 어떻게 옮기냐? 한라산 해발을 몇 미터라고 가정하고 면적을 몇 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뿔 부피를 제가 이제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을 뜰 건데 삽의 모양을 가로 세로 해서 이것도 원뿔로 하겠다, 몇 부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걸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내가 나름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몇 번의 절차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중식당, 커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커피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0만 명인데 5천만 명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인구를 15세 이상 몇 %로 내가 가정을 하겠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좀 애용하는 그 인구 기준을 몇 %로 하겠다. 그 중에서 평균 2잔을 마신다면 한 잔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마신다고 가정을 하고 한 잔씩만 사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잔이 된다고 저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서 얻어지면 되는 거고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정답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질문 하는데 안 들어가 그렇게 화가 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나서 하고 싶지만은 이런 질문들을
그래도 왕왕한다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좀 이 이면을 좀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왜 이런 황당한 질문들을 할까요? 뭔가 이제 상사가 이 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딱 뭔가 일을 시켰는데 저는 못 하겠는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될 것도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어떤 부하 직원을 참 예뻐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뭐 논리적인 추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때려 맞추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한 30개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찍어 맞추는 이런 게 아니라 과정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준생들 중에서도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한, 좀 새로 입학한 사람들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따로 뽑은 이유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 비율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항상 고민을 저도 듣다 보니까 한번 다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학 자료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프가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유턴 입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정의를 하면 유턴 학생은 일반 대학, 우리가 이제 4년제죠.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문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걸 유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 숫자보다는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는 졸업하지 않고 일단 1, 2학년 일반 대학을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다시 재입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유턴에서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숫자보다. 그래서 이런 유턴 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설명들을 보면은 인구론이라고 하잖아요. 인문계 대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경쟁이 너무 세고 뭔가 나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서 다시 전문대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4년대지만 이공계 계열이지만 뭐 어떤 지원 자격 제한이 있어요. 4년제들은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문대 이상만 들어가는 어떤 자격 조건의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또 복지나 어떤 보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들도 봤을 때 어떤 취업 전문 대학, 어떤 그 직업 특성화 전문 대학을 가서 내가 취업을 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나중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전문대 유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처음에 입학했던 학교를 통째로 지워버리면 공백기가 상당히 뭐 3, 4년, 길게는 7년까지 돼요. 근데 이걸 지울 수가 없어서 내가 유턴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자, 왜 유턴했습니까? 했을 때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저 취업 잘하려고, 저 취업 잘하기 위해서, 혹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여기 재입학을 했습니다. 혹은 그 분야가 보수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지원 자격이 전문대생들만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이유에서 입학을 했을지라도 또 예쁜 말을 좀 잘 찾아야 되겠죠. 좀 그 용어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이런 예쁜 말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100%에서 만약에 10%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걸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현장 중심의 어떤 전문 교육과 실습 경험을 좀 받기 위해서, 그걸 쌓기 위해서 제가 유턴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제 일반 과정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었고, 혹은 제가 인문계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과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그 4년제에서는 어떤 이론과 어떤 실습을 봤을 때 실습 비율이 많지 않아서 전문대 같은 경우는 취업 특성화, 어떤 취업 전문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실습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고,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는 입시를 할 때 점수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과를 선택해서 가는데, 이 과가 전공이 나에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취업하기에도 이걸 내가 오랫동안 잡으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라도 진로를 다시 선택해서 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위에처럼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내가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런 예시와 같은 대답을 좀 보이게 잘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하면 탈락. 네. 가장 힘들었던 일이 왜 없어요? 있겠죠. 근데 이제 정도에 따라 있을 거고,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 왜 물어봐요? 막, 예,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 노트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자소서 쓸 때도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그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좋은 모습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단점, 힘들었던 거, 뭐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 잘 정리를 안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주셔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 왜 물어보나요? 자, 질문의 의도, 지원자의 문제 해결, 그다음에 대처 능력,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 이럴 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성향, 이 사람은 나약한 사람인가, 어떤 내성이 있는 사람인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살면서 가장 힘든 거를 물어보는데 이 정도가 가장 힘들면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보기 위해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자의 의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우울하게 살았나 막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 과정이 또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추가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가 있다. 그걸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해결하지 못하고 힘드냐,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고 우울하게 살았냐, 이걸 궁금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해결해 나갔느냐,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극복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힘든 소재, 기피하는 소재 먼저 알려드리면 누구나 다 겪었을 어떤 그런 소재들, 입시, 재수했다, 편입학했다, 뭐 혹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힘들었다, 뭐 그럼 조직생활 되게 어렵잖아요. 뭐 다이어트, 만인의 새해 계획이죠. 이런 뭐 다이어트라든지, 그다음에 슬픈 가정사, 남모를 가정사 이런 것들을 괜히 고백하면서 힘들다 얘기하지 말어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소재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세 가지를 기준을 보고 경험을 잘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후속 질문에 대비가 가능한 경험이어야 돼요. 자, 내가 가장 살면서 어려운 경험을 하나 꼽을 건데 그게 극복된 사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돌아오는 질문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게 이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질문에서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당황하면 안 되고 그걸 계속 잘 얘기할 수 있는 소재로 선택해라. 자,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선택해라. 힘든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하면서 울먹울먹하는 지원자를 봤어요. 과거에 대인관계에서 뭐 왕따를 당했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내가 어릴 때 좀 같이 못 살았다라든지 뭔가 가정사나 관계의 어려움, 감정적으로 극복이 덜 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면접장도 우울해지고 물어본 면접관도 미안해지고 이 사람도 계속 그 면접에 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소재는 가져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스트레스 내성이 취약하지 않은 경험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조직 적응력. 그러니까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이것도 힘들다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가장 힘든 거를 꼽으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가 가장 힘들다면은 회사 생활 참 하기 어렵겠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소재는 피해라.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가장 힘들었던 소재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에서 이 세 개의 잘 기준을 맞춰서 잘 꼽아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왜 이전 소속에서 나오려고 하나요? 네, 경력자만 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동안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실습 아니면 아르바이트 혹은 뭐 이런 곳에서 뭐 내가 몸담았던 그런 기관이 있을 텐데 그 소속이 아니라 왜 여길로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참
이런 질문들로 이제 하겠죠. 자, 정규직 제안 받았다면서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데 왜 그만뒀어요? 왜 안 했어요? 라는 일을,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사에서 인턴하셨네요. 왜 경쟁사에서 안 들어가고 우리 회사로 지원하셨어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무하다가 왜 그만두셨어요? 짧게 근무 경력이 있는데 왜 일로 이직하세요? 왜 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세요? 자, 세 가지 경우 다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이제 답변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경영이 악화돼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계약이 종료가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은 제가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은 전공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학업에 더 충실하고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교적 괜찮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만둔 경우가 좀 어렵겠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예쁜 대답이 있죠. 자, 기업이 원하면서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대답들. 자, 제가 전공 관련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경쟁사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좀 잘 도움이 될 거고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다. 혹은 제가 이제 최종 목표는 여기였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오게 됐다. 혹은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조금 더 도전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내용들로 잘 예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당황 질문 베스트 5를 꼽았고 그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은지 답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떨리는 면접장, 머리가 백지장, 그리고 얼굴이 핑크핑크하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당황스럽더라도 최대한 차분하게 잘 노력하는, 대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